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목요일 같은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뉴스는 쏟아졌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안보 위기 상황인 가운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안보 이슈가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의 단합과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만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여당과 학계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고수하고 있고요.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핵무장론에 대한 비판이 상당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을 연결해서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고요.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만나봅니다. 모병제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모병제인지 또 핵무장론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간의 회담이 열렸죠.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진행된 회담이었지만 합의문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회동 여러 면에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렇죠. 이 북한 핵실험 직후 열리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또 20대 국회 들어 여야 지도부가 이제 새로 구성된 이후에 처음 열리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됐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회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오늘 회담이 열릴 기간이 보니까 115분입니다. 거의 네. 2시간 가까이 열렸는데 네네. 2시간 하면 꽤 긴 그렇죠. 시간이거든요. 주로 북한 핵 문제, 민생 문제 다양하게 논의가 됐는데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 야당의 협조를 구할 만한 일들이 좀 있었고 네. 또 야당은 야당대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꽤 걸렸는데 회담은 추미애 박지원, 이정현 대표 순으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준비된 말들 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럽니다. 네. 회담이 끝난 뒤 보통 청와대 회담 끝나면 합의문 형식으로 나오는데 네. 오늘은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아하. 회담 결과를 각자가 당에 가서 네. 발표를 하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필요한 부분 이렇게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회담 결과를 설명을 했는데 회담이 끝난 뒤 다들 모두 할 말은 했다. 이런 표정입니다. 네. 하지만 현실을 보는 인식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 괴리가 있다. 그걸 네. 확인한 회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최근에 청와대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린 게 거의 1년 전입니다. 네. 작년 10월에 당시 새누리당은 김무성 당시 대표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시 대표가 참석을 네.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노동개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인식 차이가 서로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회담이 끝난 뒤에 서로 벽을 보고 외치는 그런 느낌을 그런 받았었는데 얘기가 있었죠. 이번 회담은 그런 이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서로 좀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추미애 대표가 먼저 유일호 경제부총리 참석을 요구하니까 네. 청와대가 그것을 수용을 했고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 경우도 당초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거든요. 네. 회담 끝난 이후로 연기를 하는 등 이렇게 서로 좀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회담 자체에서 성과를 합의문 형식으로 내놓지는 못했지만은 야당 대표들은 야당 대표대로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고 또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또 충분히 대답한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 인정을 하고 바로 해결될 것이 아닌 만큼 서로 여야 간에서 추후에 더 논의 과정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합의가 나오면 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얼굴을 보고 할 말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첫걸음을 뗀 것 같은데 자, 말씀하신 대로 회담에서는 안보 그리고 민생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포함한 현안들이 가장 주된 얘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안보 문제가 핵심이었을 텐데 안보 관련해서 그래도 여야의 결이 좀 합쳐진 대목은 없었나요? 물론 있습니다. 북한 핵 실험으로 인해서 안보 현실이 엄중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같았습니다. 네. 물론 청와대에서 지금 이 시점에 이 회담을 열기로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별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는 것이 아마 청와대에서는 가장 좀 유리하다. 또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핵 문제, 사드 문제 뭐 이런 거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추석 앞두고 국민들 앞에 좀 선물을 드리자. 네. 이렇게까지 네.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야당 대표들은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박 대통령은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야당 대표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그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또 테러라든가 국지 도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다.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이다. 이렇게 네. 그 안보 현실이 엄중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국회 본회의 열리면은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네. 국회 본회의 통과는 뭐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안보에 여야가 있겠습니까? 그건 서로 다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 북한 핵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이제 해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최근까지 뜨거웠던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입장 차이는 명확했고요. 먼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네. 정부 방침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즉각적이고 중대한 제재를 조치에 나설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존 제재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 대표들은 국제사회의 제재도 필요하지만은 북한과의 대화도 병행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특히 추미애 대표 경우에는 대북 특사를 파견해달라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특사 파견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과거 북한은 우리가 이제 대화하는 중에도 계속 핵 개발을 해오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공조를 취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특사를 파견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이거는 자의적인 조치다. 그리고 사드는 누가 뭐래도 우리의 권리고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두 야당 대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은 대안을 내놓아라.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네네. 그러니까 야당 대표들은 국회 차원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해야 된다. 공론화하자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의 비준 사항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결국 서로를 설득하려고 했지만은 설득은 되지 않았고요. 네. 그렇다고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돌아설 만한 네. 그런 결과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은 또 평행선을 그었군요. 자, 그런데 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 이제 지난주에 대표연설에서 이 영수회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민생 문제도 다루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참석을 한 거잖아요. 그럼 민생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텐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특히 추미애 대표 경우에는 그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작정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 회담이 끝난 뒤에 추미애 대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대통령이 관료들한테 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민생의 위기감, 절박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하. 현실 인식에 문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나야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물론 그건 이제 추미애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죠. 네. 대통령은 오늘 자리에서 경제활성화법안 그리고 노동개혁법 이런 법을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네. 협력해달라 네. 요청을 했고요.
야당 대표들은 그렇게 흔쾌한 대답은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의 표현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국회에서 조금 논의될 것 같은 뉘앙스 느낌을 자기는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또 뭐 법인세 문제라든가 한진해운 문제 등 다양한 민생 문제들이 오늘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엔 또 청문회도 있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야당이 할 말을 다 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궁금한 한 가지가 더 남는 것이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 특히 야당에서 문제를 삼았던 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는 나왔을까요? 예,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도 오늘 나왔습니다. 네. 야당 대표들이 이 문제 거론하면서 물론 이제 물러나게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대통령은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답니다. 네.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거듭 말하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 검찰에서 특별조사팀이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원론적인 답변이 나왔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